안녕하세요. 저는 45살이고 아이 둘 키우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평모가정에서 자랐고 친정엄마는 강남 8학군 중 하나 학교에서 분식집을 평생 운영하셨어요. 친정엄마는 솜씨가 좋아서 장사가 안 되었던 적은 없지만 동네가 동네인지라 임대료가 비싸 항상 나갈 돈 대비해서 저축을 하는 게 습관이신 분이세요. 지금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어렸을 때는 돈 문제로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돈을 안 아끼는 건 제 교육에 관한 것뿐이었고 나머지는 정말 1원 한 푼도 허튼 곳에 쓰지를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친정엄마 덕에 서울 상위권 대학을 나왔어요. 미국에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 코스를 밟게 되었죠. 미국에서 정착해 살고 싶었지만 친정엄마는 제가 서울에서 대기업 다니며 살길 바라셔서 한국에 들어와서 둘이 살았네요. 그러다 제가 다니던 회사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집안에 돈도 없고 학벌도 안 좋고 외모도 볼품이 없었죠. 하지만 제가 유학 갔을 때나 회사에서 만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남자들과는 다르게 순박하고 자기만 보는 해바라기 같은 마음에 푹 빠져 결혼을 결심했어요. 당연히 친정엄마는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저는 결국 남자에 미쳐 친정엄마한테 평생 갚을 수도 없는 말로 상처를 주고 남편과 결혼을 허락을 받았죠. 정말 대못을 박았어요. 결혼 비용 대줄 생각도 없어. 결혼식장도 안 가고 싶은 거 참는 거야. 라며 저랑 남편 면전에 대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 결혼 전 시댁과 엄청 많이 삐걱거렸지만 남편과 저는 사랑만 있으면 뭐든 이겨낼 거라 생각하고 결혼했습니다. 도움 한 푼 받지 못한 채. 제 연봉은 높았지만 남편은 평균보다 한참 더 낮은 수준이라 집 구하기가 어려워 월세를 전전하며 신혼생활을 보냈네요. 근데도 눈치가 없는 건지 안 보는 건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매번 전화로 돈 많은 며느리 거리면서 바라는 게 엄청 많아졌어요. 저는 시부모님이 적당한 선을 모르고 자꾸 주제넘게 구니까 점점 큰 소리를 치게 되었죠. 이번에 내 생일에는 뭐 해줄 거야? 요즘 크루즈 여행도 2천만 원이면 간다고 하더라. 어머니, 2천만 원인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제가 그걸 어떻게 해드려요? 네가 돈 좀 벌고 하니까 농담 삼아 얘기한 걸 뭐 그렇게 정색하며 받아들이냐? 농담도 모르냐? 매번 농담이 아니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너무 바라시니까요. 그만 좀 하세요. 아이고야. 누가 보면 네가 뭐 우리한테 집이라도 사준 줄 알겠다, 야. 며느리 무서워서 큰 소리 한 번이라도 내겠니? 어머님 차, 아버님 차 제가 다 사드렸잖아요. 여태 사드린 것만 해도 지방의 아파트는 우습게 살 수 있는 거 모르세요? 제가 여기에 해드린 게 얼만데요. 그래서 그게 지금 아까워서 여기서 따지는 거냐? 물어내라고? 제가 물어내라 했어요? 적당히 하시라는 거죠. 남들이 거지근성이라고 욕해요. 며느리 등골 빼먹는 거라고요. 제가 대체 못한 게 뭐예요? 이런 말 듣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정말. 그만 안 해? 어른들한테 어디서 큰 소리야? 큰 소리 안 나게 해, 그러면. 목소리 낮추라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예의 없게 굴지 마. 아이고, 제 예의 없는 게 한두 번이니 놀랍지도 않다. 며느리 등골 빼먹느니 많이 협박하고 말이야. 어차피 우리한테 준다고 해도 티도 나는 것도 아니면서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는구나. 생색 좀 내면 안 되나요? 저 같은 며느리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널렸어. 이게 어디서 기싸움이야? 우리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하겠냐. 주변 둘러봐도 너처럼 시댁에 못하는 며느리는 없더라. 반성할 생각은 안 하고 따박따박 말대꾸야. 그럼 어머니 아버님은 저한테 잘해주세요? 저한테 해주신 게 뭐 있으신데요? 애들 낳았을 때 남들은 다 차받고 하다못해 산후조리원비도 내주시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애들 얼굴도 보러 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시댁에 차부터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드렸더니 돌아오는 게 푸대접인데 저희 엄마가 알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럼 돈 많은 네 엄마 데리고 살아. 뭐하러 잘난 아들 붙잡고 사니? 우리 아들 너보다 더 잘난 여자 만나서 살 수 있는 앤데 아까워 죽겠어. 우리도. 그 좋은 여자가 어머니 아들을 왜 만나요? 입 다물어. 왜 이렇게 매번 분위기를 망치냐? 집에 가게 짐 싸. 그런 저의 모습을 보는 남편도 같이 화를 내어서 고부 갈등에서 부부싸움으로 변해 지쳐있는 상황이었죠. 매번 같은 패턴이었거든요. 이렇게 매번 싸워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뻔뻔하게 기념일이 아닌 날에도 시어머님은 항상 저한테 전화해서 늘 요구를 해요. 아유, 우리 돈 많으신 며느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실까? 아유, 아니, 나 아는 동생이 안마의자 500짜리를 아들네한테 받았다고 자랑하는 거야. 언니네 아들네는 뭐하냐면서. 너무 짜증나서 우리 며느리도 사주기로 했다면서 큰 소리 치고 오는 길이거든. 안마의자 보내줄 수 있지? 아니요. 저번에도 안마의자 필요하시다고 해서 사드렸잖아요. 안마의자가 왜 몇 개씩이나 더 필요하세요? 저희도 요즘 힘들어서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아니, 이미 동생한테 말 다 해놨다니까. 그거는 벌써 3달 전 일인데 뭐하러 그 얘기를 지금 꺼내면서 힘들다고 하니? 우리 아들이 버는 돈이 얼만데. 말씀하신 건 어머니잖아요. 묻지도 않으시고. 어머님이 책임지셔야죠. 그리고 어머님 아들 월급 생활비 보태기에도 부족해요. 그렇게 갖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돈 버셔서 사세요. 아무튼 저는 사드릴 생각 없으니 전화 끊겠습니다. 다른 말 하실 거면 애들 아빠한테 따로 연락하세요. 야, 너 우리 엄마한테 말본새가 그게 뭐냐? 우리 엄마가 네 친구냐? 어머님이 더 무리하다는 생각은 안 해? 내가 돈 버는 기계야? 너네 집 통장이야? 누구를 물주 취급하는 거야 지금? 진짜 지겹다 너네 집안. 너네 집안? 우리 집 지금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그러는 너네 집안은 뭐 대단해. 결혼할 때 한 푼도 보탠 것 없는 주제. 대단해. 적어도 너네 거지근성 같은 모습은 우리 집에는 없어. 네가 더 잘 알지 않나? 그리고 결혼할 때 뭘 한 푼도 안 보탰다는 거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보증금은 누구 돈이니? 네 돈이야? 내 돈이잖아. 됐다. 너랑은 대화가 안 통한다. 5분도 말 섞기가 싫어. 나도 마찬가지야, 이 쓸모없는 인간아. 시댁과 남편은 저를 늘 물주 취급하며 있는 돈 없는 돈 다 빼내가려고 했어요. 매번 남편과 시댁은 그 많은 월급 어디다 쓰냐고 했지만 저는 사실 아이 둘과 월세집에서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어서 남편도 모르게 돈도 모으고 청약도 넣어놓은 상태였거든요. 계획대로라면 청약 당첨되는 순간 남편에게 깜짝 이벤트를 할 예정이었어요. 그런 것도 모르는 시부모는 항상 저를 옆에서 긁더라고요. 얼마 전에 안마의자 때문에 성찬이 엄마랑 싸웠다며? 네.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터무니없는 걸 자꾸 요구하셔서요. 아이고, 제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뭘 터무니없는 걸 요구해. 너는 진짜 말투를 고칠 생각이 없는 거냐? 성찬이 엄마가 설령 터무니없는 걸 요구했다 한들 돈도 많이 벌면서 그게 뭐 문제가 되는 거냐? 자주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 않냐? 자주 요구하세요. 300만 원도 넘는 안마의자를 3개월도 안 되어서 또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뿐 아니에요. 어머님 차, 아버님 차 하며 골프채 등 제가 이 집에서 가져다 준 게 얼마인지 모르세요? 제가 버는 돈은 왜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디다 쓰든 말든 제 돈인데 왜 자꾸 물어보시냐고요? 그건 결혼했으면 네 돈이 아니지. 우리 아들 재산이기도 한 거지. 그러면 더더욱 더 건드리시면 안 되죠. 저희 월세방 사는 거 아시잖아요. 애들이 이제 몇 년 뒤면 중학교 들어가요.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저희 집 얻기도 힘들다고요. 너는 참 핑계댈 것도 많아서 좋겠다. 저희 친정에도 이렇게 갖다 드린 적이 없어요.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저희도 저희 인생을 좀 살게요. 이렇게 매번 시부모랑 싸우고 지쳐서 모든 걸 다 끝내고 싶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막내 아들이 학원 끝났다 해서 데리고 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뜬금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저녁 시간에 우유 사러 편의점 가고 있는데 아빠랑 어떤 여자가 팔짱을 끼며 가고 있었다? 엄마가 아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어요. 저는 순간 뇌정지 상태가 왔지만 이내 침착하게 외형이 어땠냐 물어봤죠. 응? 그렇게 말하니까 누구 말하는지를 모르겠네. 어떻게 생겼는데? 안경 낀 단발머리 여자였어. 엄청 착해 보였고 어려 보이더라. 아, 안경 낀 단발머리 하니까 생각난다. 아빠랑 친남매 같은 여자 동생이야.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랑도 알고 어렸을 때부터 왕래가 잦았어. 엄마랑도 친한 사람이야. 엄청 예뻐하는 동생이거든. 걱정 말고 우리 아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위로하며 거짓말을 했어요. 순간 역겨운 감정이 올라오는 걸 참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 노트북부터 각종 전자기기들을 열어봤죠. 저를 믿은 건지 무식해서인지 비밀번호 설정도 안 해놓은 남편. 둘만 아는 SNS로 메시지를 치밀하게 주고받고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사진과 영상들도 보게 되었네요. 모든 기록을 내 핸드폰으로 영상과 사진으로 증거를 다 남기고 혹시나 남편이 알고 삭제할까봐 여러 개 복사해서 저장까지 해놨어요. 저도 제가 이런 면모가 있는 줄 몰랐어요. 모든 증거들을 다 수집하고 나니 야근이었던 남편이 퇴근을 했죠. 왔어? 집에 애들 있으니 나가서 둘이 한강 가서 술 한잔 할까? 우리 얘기한 지도 오래됐잖아. 웬일이냐? 네가 나한테 나가서 술도 먹자 하고. 너 나 술 마시면 여기저기 난리치잖아. 그냥 우리 이런 시간 가지는 게 이제 몇 번이나 될까 해서 그래. 그래, 알았어. 택시 타고 가지 뭐. 남편은 순순하게 나왔고 한강 도착하자마자 편의점에서 사온 술 따서 남편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이 여자가 진짜 어디서 미친 짓을 하고 난리야. 이러려고 술 먹자고 불렀냐? 완전 정신 나갔네 진짜. 거지 같은 게 나를 미친 사람 취급까지 처하네. 야,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너 같은 놈들은 어떻게 눈치까지 없냐? 그 어린애는 이런 네가 뭐가 좋다고 만나는 거야? 어? 뭐야?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오해야! 네가 보낸 메시지 다 봤어. 아주 치밀하게 문자도 아니고 SNS로 주고받았더라? 주제넘게. 야, 결혼이 우습냐? 누구는 멍청해서 너 같은 거랑 살면서 바람 안 핀 줄 알아? 내가 너 사랑해서 안 폈을 것 같아? 상도덕도 지킬 줄 모르는 쓰레기야. 당장 내일 애들 학교 가면 짐 쳐 싸서 나가라. 여보, 오해야. 걔가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도 졸라서 어쩔 수 없이 만난 거야. 정말이야. 나는 마음도 없어. 나는. 네 마음 필요 없어. 결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지. 나도 너 안 사랑한다니까? 그냥 집 나가라고. 이혼하자고. 무슨 자꾸 이혼이야 이런 걸로. 남자가 살면서 바람 한 번씩 좀 필 수도 있지. 네가 평소에 온갖 똑똑한 척은 다 하고 돈 가지고 유세 떠니까 내가 마음이 조금 뜬 거 가지고 지랄하네 진짜. 능력도 없는 거 지네 집구석이랑 같이 걷어줬더니 뭐? 바람 한 번 필 수 있어? 그 뚫린 입 다시는 말 못하게 해줘. 네가 보낸 메시지부터 사진, 영상 나한테 다 있거든. 민사 걸어서 너랑 네 여자친구 없는 재산까지 다 긁어모아 가져가 줄까? 니네 엄마 아빠 길바닥에 앉게 해줘? 실수라고 몇 번을 말해. 넌 실수 안 하고 살아. 부모님은 왜들 먹여? 너랑 니네 부모 한 쌍이잖아. 나는 실수한 적 한 번도 없어. 너 같은 거랑 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하냐? 딱 한 번이야 진짜. 요즘 당신이랑 너무 많이 싸우니까 지쳐서 한 실수야. 제발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돼? 평소에 잘 하지도 못하는 게 바람까지 피는 거 보면서 내가 너랑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니? 남편은 그 뒤로도 무릎 꿇고 빌었어요. 지금 이혼 안 하면 회사고 인터넷이고 공론화 시킬 거야. 너랑 바람핀 걔도 인생 종치는 건 한순간이거든? 내가 못할 것 같니?
너랑 니네 가족 길바닥에 앉게 할 수 있다는 거 거짓말 아니야. 애들 위해서 좋게 이혼하고 집에서 쳐나가라는 거니까 나 자꾸 건들지 마. 알겠어. 네가 시킨 대로 다 할게. 그 대신 부탁이 있어. 좋다, 좋다 해주니까 이게 부탁까지 하고 진짜 미쳤구나. 그런 거 아니야. 한 달 뒤에 우리 엄마 칠순잔치잖아. 그날만 기다리면서 살고 계실 정도셔. 너도 우리 엄마 성격 잘 아니까 제발 그때까지만 친척들 눈도 있으니 이혼하는 거 숨겨주면 안 될까? 제발 이렇게 빌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자식 노릇인 것 같아서 하는 부탁이야. 아이고, 진짜 가지가지한다. 니네 집은 진짜 상상 이상이다. 알지? 미안해. 진짜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면 안 될까? 대신 양육권은 내가 가져. 알겠어? 당연하지. 양육권 가져가. 난 괜찮아. 부성에도 없는 쓰레기 같은 놈. 부성에도 없는 모습에 주먹 가지고 얼굴 치려다가 여태 산 정이 있어서 남편한테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그 후 바로 이혼 절차를 밟았고요. 아무한테도 일단은 알리지 않은 상태였죠. 그리고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전 시어머니의 칠순잔치 날이 왔어요. 이날만 지나면 바로 모두에게 통보하리라 마음을 먹었죠. 근데 그 마음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 너는 참 사람이 덜 됐다. 명색이 시어머니 칠순잔치인데 사람들 보는 눈도 많구만 선물 하나 없이 빈손으로 터덜터덜 온 거야? 드린 거 많잖아요, 평소에. 좋은 날이니까 좋게 좋게 넘어가시면 안 될까요? 친척들 앞에서 어머님이랑 싸우기 싫어요. 얘 봐라. 네가 지금 참고 있다는 거니? 누가 위야? 네가 내 윗사람이냐? 평소에 네가 뭘 많이 줘. 안마 의자도 사주기 싫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더니 선물도 없이 온 거면 대체 여길 왜 온 거니? 그럼 갈까요? 저도 있기 싫거든요. 원하시면 바로 가드릴게요. 지금 당장요. 남들이 다 욕해 지금. 며느리가 시어머니 칠순잔치 유음치도 없이 빈손으로 왔다고. 지금 여기 호텔에서 칠순잔치 하는 거 누구 돈인데요? 소리 지르게 만드시네 또. 어머님 아들 돈으로 여기서 잔치하는 거 상상도 못해요. 어머님 통장 잔고에 있는 거 다 털어도 안 된다고요. 두고보다 잘 아시면서 왜 자꾸 긁으시냐고요. 왜 또 밖에서 큰 소리가 나. 안에 친척들 다 있잖아. 조용히 좀 해. 니네 엄마나 조용히 시켜. 나한테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내가 입 열길 바라니? 무슨 입을 연다는 거야? 참고 있다는 거냐? 말해! 말해봐! 칠순잔치에서 쓰러져서 병원 가기 싫으시면 가만히 계세요. 모르시는 게 약이에요.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 엄마. 이 사람 알잖아. 열받으면 아무 말이나 다 내뱉는 거. 그냥 좋은 날이니까 엄마가 참고 넘어가셔 좀. 아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 거냐 대체. 전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웠는지 얘기하던 자리에서 벗어나시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마저 어이가 없어서 전 남편에게 따졌어요. 야, 너 내가 말 안 해준다고 약속했다고 이렇게 막 나가냐? 열받으면 아무 말이나 내뱉는 거 알지 않냐는 말은 왜 해? 나는 할 말을 하고 사는 거야. 매번 말하지만 무례한 건 니네 집안이라고. 알아. 엄마 앞이라서 그냥 큰 소리 낸 거야. 제발 한 번만 봐주라. 내가 왜 봐줘야 돼? 지금도 한 번 봐줘서 여기서 며느리 노릇하고 있는 거잖아. 며느리 노릇하는 거면 제대로 좀 하면 안 되냐? 그니까 선물 같은 것도 사오면 이런 일도 없고 좀 좋아. 내가 니네 엄마 칠순 선물을 왜 사냐고 미친 인간아. 정도를 모르고 선 넘는 건 니네 집 정특이냐? 그만하자. 목소리 더 커지면 친척들도 아니까 제발 그만해. 안 싸우고 싶어. 너 같은 애들 특징이 뭔 줄 알아? 밖에서는 연산군처럼 폭군인 것 마냥 뭐 되는 척 굴다가 집안에만 오면 쥐 죽은 듯 사는 거야. 쪽팔린 줄 알아라? 인생 왜 그러고 사냐? 전 남편과도 그렇게 한바탕 소란을 내고 전 시어머니 칠순잔치 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친정엄마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불효를 많이 저질렀다는 생각에 죄책감에 슬퍼할 시간도 없었죠. 일단 주변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죠.
근데 전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에 연락한 당일도 아닌 이튿날 와서 조의금도 안 내고 본인 친구들이며 이름도 모르는 동네 사람들까지 우르르 데려왔더라고요. 어머님, 이분들 지금 다 데려오신 거예요? 예, 너랑 니네 엄마 평소에도 친구 없었잖냐. 내가 친구 없을까봐 사람들 좀 데려왔다. 라며 사람들하고 자리에 앉더니 너도 나도 앉아서 술판을 벌이면서 왁자지껄 떠들기 시작한 거예요. 음식이라는 음식도 다 털어서 가져오고 뜯지도 않은 컵라면도 다 뜯어서 헤집어 놓더라고요. 아니, 이 집 죽은 엄마가 돈이 그렇게 많았어? 아유, 소문으로는 강남의 유명한 땅 부자라던데. 아유, 땅 부자 아니야. 돈은 많으면 뭐해. 짠순이야, 짠순이. 돈 한 푼을 안 쓰더라니까. 싸가지 없이 결혼식 비용도 안 보태더니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어머머, 정말? 완전 거저먹고 딸 시집 보냈네, 진짜. 염치도 없다, 진짜. 아들내미 회사에서 연봉도 높다며. 아무것도 안 받고 결혼시키면 어떡해?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아꼈던 현금들 다 우리 아들 거 될 거잖아. 아끼다가 똥 된 거지. 그때 심보를 곱게 썼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자기 딸 잘 사는 거 보면서 살다 죽었을 텐데 평생 떡볶이만 처팔다가 억울해서 어떡하나. 저승에서 울고 있으려나 몰라. 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뭐? 지금 너 나한테 야라고 했니? 너한테 야라고 불렀다. 내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한테 존칭까지 써야 하니? 뭐? 싸가지 없어서 벌을 받았다고? 우리 엄마가 너보다 잘 살았으면 더 잘 살았지 못 살지는 않았어. 죽은 우리 엄마 돈이 왜 네 아들 돈이냐? 너는 그렇게 잘나서 능력도 없는 네 아들이 밖에서 어린 여자 꼬시면서 온갖 더러운 짓 하게 교육시켰니? 그러면서 네 아들 연봉 높다며 거짓말치기는 왜 쳐? 네 아들이 쪽팔린 건 너도 아니? 미친년이 정신 나갔나 정말. 우리 아들이 무슨 온갖 더러운 짓을 해. 엄마 죽었다고 뇌를 어디다가 놓고 온 거 아니야? 없는 말을 막 지어내네. 내가 무슨 없는 말을 지어내.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한 거야. 연봉 낮은 당신 아들 이혼남 된 거 모르지? 모르셨나? 당신 아들 이혼남인데? 온갖 더러운 짓 처해서 나한테 이혼당했어. 네 아들. 너 칠순 잔치 때까지만 숨겨달라고 모기처럼 빌더라. 그래서 내가 자비를 베풀어줬더니 똥을 주네. 그 엄마의 그 아들이야 진짜. 어이가 없어서. 엄마 나와.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직장 사람들도 다 있다고. 아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아니지 아들. 진짜 이혼당한 거야? 엄마 친구들 앞에서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개망신은 지금 엄마가 더 시키고 있잖아. 나오라고. 남의 장례식 다 망쳐놓은 건 생각 안 하고 본인이 망신당한 건 중요하셔. 진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아. 그렇게 살면 어디서 돈을 주냐 밥을 주냐. 제발 나이값 좀 해. 당신 애들 다 까발려질 일만 남았어. 너 말이라고 지금 단줄 아니? 어른 개무시하는 거 하늘이 다 알아. 두렵지도 않니? 친정엄마 상까지 치른 마당에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 내가 지금 제일 두려운 건 니들 집안이랑 엮이는 게 제일 두려워. 매일매일 기도해. 니네 집이랑 두 번 다시는 엮이지 않게 해달라고. 엄마 나가라고. 어르신들도 같이 다 가세요. 뭐 구경할 게 있다고 구경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어른한테 말하는 것 좀 봐. 세상 말세다 말세.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도 똑같으니까 전 시어머니랑 어울려 다니시겠죠. 다들 정신 차리고 사시고 빨리 나가주세요. 치아나요 못된 년. 시어머니를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끝까지 없는 말로 사람들한테 혼란 주고. 쪽팔리니까 자꾸 내가 거짓말한다고 몰아가지 마. 어차피 들킬 거 왜 이렇게 쓰는 거야? 네가 거짓말한 거 곧 다 알게 될 테니까 지금이라도 이실직고 해. 엄마 그냥 제발 나가. 왜 이렇게 추태야. 전 남편이 아주 미친 듯이 전 시어머니랑 동네 사람들을 끌고 나가더라고요. 장례식에 조문 온 사람들은 다 시어머니 욕하기 바빴고요. 그렇게 한바탕 후 남편이 다시 들어왔어요. 저는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서 주체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봤지? 니네 엄마가 하는 행동.
이쯤 되면 바람 펴서 알아서 떨어져 나간 너한테 고마워해야 하나 싶다. 그만 비아냥거려. 사람들 앞에서 우리 엄마 개무시했으면 됐잖아. 끝까지 우리 엄마. 그렇게 좋으면 네가 평생 옆구리 끼고 쳐 살지 뭐 한다고 결혼했어? 대리 효도 시켜줄 사람 필요해서? 돈 줄 사람 필요해서 나랑 결혼했니? 개무시는 내가 아니라 니네 엄마가 우리 엄마 개무시했지. 말은 똑바로 해. 이제 갈라서는 마당에 하는 말이지만 장모님이나 너나 잘한 게 뭐가 있냐? 우리 엄마가 오죽했으면 장례식장에서 그런 말 했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더라. 결혼식 때도 못 씹은 표정으로 대꾸도 안 하시고 결혼 이후에도 연락도 일절 없으시고 돈 보태준 것도 없으시잖아. 돈도 많으시면서. 아주 이제 속내를 다 드러내는구나. 우리 엄마가 너네 집안이 이렇게 추악할 줄 알고 반대하신 거야. 몰랐어? 이렇게 나한테 지랄하며 등골 빼먹을 줄 미리 내다보신 거지. 너 같으면 우리 딸이 너 같은 새끼랑 결혼한다면 웃으면서 받아줄 수 있겠니? 그리고 연락을 우리 엄마가 왜 해? 네가 먼저 연락해서 우리 엄마한테 잘하겠다 한마디만 했어도 우리 엄마는 풀어줬을 사람이야. 네 인성이 거기까지라는 거지. 너는 뭐가 그렇게 항상 네 말만 맞고 너만 잘났냐? 어느 미친놈이 자기 싫다는 장모한테 살갑게 굴겠어.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 네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냥 꺼져. 내 눈앞에 띄지 마. 내가 그래도 장모님 살아계실 때 사위였으니까 이 자리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 내 최소한 예의 지키려는 거야. 예의 지키려고 한다는 놈이 장례식장에서 우리 엄마 결혼식 운운하고 돈 얘기하면서 욕하니? 하나만 해. 이중인격자야 뭐야? 그만 좀 말꼬리 잡고 늘어져. 그만하자.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 않게 네가 행동하면 되겠네. 그냥 나가라고. 조문객을 맞이하지도 못하고 상주 자리를 비워놓은 채 남편과 한참을 싸웠어요. 이것보다 더한 불효는 없을 것 같아서 빨리 들어가려는데 전 시아버님이 오신 거예요. 성찬이 엄마한테 들었다. 네가 동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개무시 줬다며? 장례식에 늦게 오셔서 고작 하는 말씀이 그것밖에 없으세요? 네가 시댁을 우습게 하는데 우리가 뭐 네 조사까지 신경 쓰랴? 그냥 조사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엄마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딸이 이렇게 되바라진데 욕먹어도 싸. 아버님 자식이나 잘 키우세요. 아버님은 뭐 얼마나 잘 키워서 아들이 저 따위로 행동하는데요? 자식 키워보신 분이 남의 부모 건드는 건 아니죠. 왜 이렇게 몰상식하게 구시는 거예요? 둘 다 그만 좀 해 제발. 저 말하는 것 좀 봐라. 그러니까 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시애미를 개무시해? 그리고 그쪽 부인이 먼저 동네 사람들 앞에 두고 우리 엄마 욕했다고요. 우리 엄마가 결혼 때 돈을 안 보태줘서 천벌을 받은 거라느니 짠순이라느니 그 돈 다 자기 아들 거라고 개소리한 게 먼저인데 여기가 어디라고 따지러 와요 지금? 그런 말을 했어도 어른이니까 그냥 넘기면 되는 걸 가지고 그쪽 부인이니 뭐니 말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성찬이 엄마가 틀린 말 한 것 같지도 않구만. 뭐가 그렇게 난리냐? 너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우리 집안 다 욕하고 난리도 아니다. 진짜 진절머리가 나니까. 가세요. 당신 내 아들 데리고. 결혼을 허락한 내 잘못이다. 너같이 싸가지 없는 걸 못 알아보고 받아준 내 잘못이야. 그러게 왜 며느리 등쳐먹으려고 해서 이 사단을 만드세요? 자꾸 저한테 싸가지 없다고 하지 마세요. 기분 더럽거든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 어른 공경 안 하게 된 거 다 본인들 탓이니까. 하긴 당신의 아들이 누구를 닮았겠어요. 남 탓하는 핏줄 어디 가겠나? 가요 아버지. 얼른 가요 그냥. 당신네 아들? 남편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구나. 시애비 보는 앞에서 당신 아들? 아직 그쪽 부인한테 못 들으셨나 보네. 당신네 아들 갖은 더러운 짓 하다가 이혼당했어. 이제 앞으로 아이의 남남이라고. 당신 아들이 부인 알기를 우습게 처하니까 갖은 남자 짓은 다 하고 다녔겠지. 아버지, 내가 집에 가서 다 설명드릴게. 그냥 가요 제발. 설명은 무슨 설명? 네가 어린애 꼬셔서 애들이 다니는 학원 앞에서 끼고 다니다가 들킨 거? 아니면 안 들키게 둘만 하는 SNS에서 더러운 짓 다 하며 메시지 보낸 거? 어떤 설명할 건데? 말해봐. 아이고 내 팔자. 아이고 어머님 아버님 내 인생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자식 교육 좀 잘 시키지 그러셨어요.
며느리 등골 빼먹고 싶어서 눈 뒤집혀서 못난 자식 장가 보냈으면 잠자코 살기나 하든지. 갖은 시자짓은 다 하다가 말년에 이게 무슨 개고생입니까? 추해도 이렇게 추한 게 없어 진짜. 저 싸가지 없는. 아유, 너는 네 자식이 결혼하면 안 그럴 것 같냐? 절대 안 해. 나는 그쪽들과 달리 학습 능력이 있거든. 입 다물어. 언제까지 이겨먹어야 속이 시원한데? 어따 대고 입 다물라 해? 말 조심해. 나도 너네들이랑 말 섞기 싫으니까 나가. 너도 네 새끼들이 너랑 똑같이 커서 당해봐라. 지금 하는 행동 다 돌아오는 거야. 그래? 그럼 그쪽은 죽어도 장례식도 못 치르겠네? 업보 다 돌아와서 그때까지 주변에 사람도 없을 거고 자식한테도 버림받으실 것 같은데? 본인들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어디서 온 게야? 아이고, 대체 무슨 천벌을 받으려고 막말을 그렇게 하냐, 어른한테! 그냥 기다리셔. 천벌은 본인들이 곧 받을 테니까. 빨리 다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결국 전 남편, 전 시아버지까지 다 쫓아냈어요. 저는 친정엄마의 반대로 만난 남자랑 장례식까지 망치니까 제가 얼마나 불효를 한 건지 크게 깨닫게 되었죠. 엄마는 이런 미래를 다 예상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바보같이 받아먹지 못한 거고요. 전 남편은 전 시아버지를 보낸 후 다시 장례식장을 찾았지만 저는 소금을 뿌리며 꺼지라고 돌려보냈네요. 발인까지 마치고도 삭히지 않은 분노를 어떻게 할까 생각했어요. 전 남편의 외도보다 거지 같은 전시댁과 전 남편이 장례식장에서 내뱉은 말들이 제게는 오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괴로웠거든요. 어떻게든 그 집안을 망치고 싶었어요. 애들을 위해서라도 그냥 여기서 연 끊고 조용히 사는 게 맞나 싶었을 때 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장례 치렀으면서 왜 연락이 없어? 무슨 연락이요? 다짜고짜 전화해서 또 무슨 소리 하세요? 오늘은 또 존댓말 하네. 나한테 사람들 앞에서 창피 주고 내 남편한테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욕한 거 사과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사과 받으러 전화까지 해야겠니? 또 욕 나오게 하네. 대체 내가 니들한테 왜 사과를 해야 해? 이 쓰레기 같은 것들아! 네가 원하는 반말이다. 됐냐? 이 미친년이 진짜 제대로 돌았구나. 쓰레기 같은 건 너지.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한 줄 알아? 니들이 혀를 잘못 놀린 건데 내가 왜 알아야 돼? 남의 장례식장 와서 깽판 치면 두고두고 욕 처먹을 일 맞는 거지. 그게 그렇게 억울해서 나 하나 죽이려고 전화해서 난리치는 거야 지금?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우리 육촌 조카가 변호사인 거 알지? 내가 니녀 고소할 거야. 딱 기다려. 안 무서워. 고소 좀 해라. 나도 맞고소 좀 해보자. 육촌까지 들먹이고 아주 많이 억울하셨나 봐. 당신들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그게 당신네들 인성이거든. 차단할 테니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자기들 잘못도 모른 채 고소를 운운하는 모습을 보니 애들 생각해서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결국 지인한테 대형 로펌 변호사 소개까지 받았네요. 어떻게 이 집안을 망칠 수 있을지 상담을 했습니다. 이미 협의 이혼을 한 상태라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자료랑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것 같은데 걸어도 문제예요. 그 집안에 있는 물건들도 다 가져오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때 가서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 소송도 가능해요.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유책 사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큰 싸움으로 번지지도 않을 거예요. 물건은 아마 소송까지 안 가도 가져오실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에 바로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했어요. 소송 진행 후에 전 남편에게 제가 사준 물건들 보내라고 연락을 했는데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 시댁에 제 물건 찾아가서 한바탕 했어요. 웬일이야 여보? 내가 왜 네 여보니? 호칭 정리 빨리 해라.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사준 옷부터 물건, 전자기기, 자동차 등 달라고 했잖아.
아직도 연락이 없어서 받으러 왔어, 직접. 성찬이 엄마가 실언했다는 건 안다. 힘든 것도 알아. 그래도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 위자료까지 소송 걸었다며? 나이값 못하는 행동이란 건 못 느끼니? 네 기분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야. 세상을 그렇게 살면 안 돼. 나이값 못하는 행동은 그쪽들이시고요. 실언이 아니라 폭언이겠죠. 그리고 저 지금 기분대로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이성적이에요. 사람 불러서 다 때려 부수려다가 예의 갖추려고 찾아온 거니까 가만히 계세요. 더한 꼴 보고 싶으세요, 진짜?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한 명 잘못 들어와서 우리 가족을 다 잡아먹네. 아이고. 입 한 번만 더 놀리면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했던 행동부터 제가 겪었던 거 피해보상 소송 걸 테니까 그 입 다무세요. 길바닥에 주무시게 할 수 있어요. 아휴, 우리가 그래도 같이 살던 정이 있잖냐. 아가, 조금만 참고 우리 좀 용서하고 봐주면 안 되겠니? 길바닥에서 잘까봐 두려우신가 봐요.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그 난리를 친 게 엊그제 같은데 누가 누굴 용서해요? 안 그래도 결혼으로 큰 불효를 저질렀는데 용서까지 하면 그것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겠어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가져가라, 다 가져가. 더럽고 치사해서 안 써. 큰 물건들은 내일 사람 시켰으니 오후 3시쯤 가지러 올 거예요. 작은 건 제가 오늘 가져가요. 차키는 어디 있어요? 무슨 차키? 차키가 어딨어? 이게 바람피더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모른 척하는 건 일도 아니네, 이제. 내가 니들 집에 갖다 준 차가 2대씩이나 있는데 왜 모른 척해?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늙은이들 탈탈 털어서 너한테 남는 게 대체 뭐야? 돈도 많잖냐? 그놈의 돈 많다는 소리 좀 작작해, 제발. 거지들아, 말 높여서 존중할 때 제발 적당히 하라고 했지? 내가 늙은이 털어먹긴 뭘 털어먹어? 다 내 돈 주고 산 건데. 내가 니들 돈 주고 산 거 달라 했어? 내가 산 거 내가 가져갈 테니까 내놓으라고. 줬으면 그만이지 왜 이제 와서 달라 그래? 너도 네 아들 나한테 줘놓고 이래라 저래라 갑질했잖아. 나는 왜 그러면 안 돼? 왜? 아유, 가져가라. 그래, 다 가져가. 아이고, 저 아까운 것들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아유, 안 된다, 안 돼. 저는 결국 시댁에 있는 거 탈탈 털어서 집까지 가져왔어요. 차부터 안마의자 등 각종 물건들을 중고시장에 가서 싹 다 파니 외제차 한 대 값이 훨씬 넘는 돈이 생길 정도였죠. 제가 이렇게 멍청했다는 걸 그때 가장 크게 깨달은 것 같네요. 이 많은 돈을 친정엄마에게 가져다 드렸으면 일하다가 돌아가시는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친정엄마가 장사하시던 곳도 가서 정리를 하려고 갔어요. 근처 계시던 부동산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엄마가 얼마 전에 이곳을 구매하셨어. 몰랐어? 정말요? 아직 서류 정리도 정신이 없어서 못하느라 몰랐어요. 매매가도 비싼데 사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우리 딸 나중에 필요하면 줄 거라고 산다고 하시던데 서류 한번 확인해봐.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딸을 생각한 엄마가 떠올라 한참을 울다가 그곳은 엄마의 추억이 남아 팔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가게만 정리하고 작은 사무실을 만들어 제가 하는 일을 살려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도 잘 되었고 모든 게 잘 풀리는 와중에 애들 양육비가 입금이 몇 달째 안 되어서 전 남편한테 연락했네요. 야, 왜 양육비 입금 안 해? 몇 달째 가만히 있었더니 내가 웃었니? 오랜만에 연락해서 고작 한다는 소리가 양육비 얘기야? 미친놈아. 내가 그럼 너랑 연락할 일이 뭐가 있어? 아직도 정신이 안 돌아왔어? 그런 거 아니야. 장례식장에서 우리 엄마 때문에 있었던 일 말이야. 회사 사람들도 알게 됐어. 그래서 회사도 잘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동네에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멀리 지방으로 이사까지 왔거든. 그래서 애들 얼굴도 못 보고 양육비도 못 준 거야. 그래서 어쩌라고. 그거랑 양육비랑 뭔 상관이야. 니들 얘기 안 궁금하고 돈이나 보내라고. 당신도 알잖아. 나 기술도 없는 거. 그냥 사무직 다니던 거 그만두니 내 나이에 받아주는 곳이 없더라.
사업을 하자니 당신 소송 때문에 남아있는 돈도 없고 오히려 빚만 늘어났거든. 일용직 되는 대로 하고 있는데 돈이 모아지기는커녕 부모님 밥도 못 먹을 때가 많아. 그 소송만 안 걸렸어도.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끝까지 내 핑계를 대고 싶어? 니들의 그 잘난 혀와 인성으로 쌓은 거 되돌려받은 거라고는 생각 안 해? 내가 너한테 바람피라고 협박했니? 니네 부모님한테 나 괴롭히다가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깽판 쳐달라고 무릎이라도 꿇었어? 그 말이 아니잖아. 나도 우리 잘못인 거 알아. 그래도 이거는 너무 가혹하다는 거지. 남들도 다 이런 일 있어도 참고 잘 사니까 한탄하는 거야. 네가 앞으로 걔네들 본보기가 되면 되겠네. 너처럼 살면 인생 망하는 거. 네가 일용직을 전전하며 쳐 살든 니들 부모가 굶어 뒤지든 말든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돈이나 쳐 보내. 너네는 내가 볼 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더 당해야 돼. 아, 참다. 야! 내가 이러니까 똑똑한 척하는 여자들을 싫어하는 거야. 알아? 재수없게 코 잘못 끼워서 너 같은 거 만나서 개고생하는데 더 당해야 한다고? 데리고 살아줬더니 진짜 말도 안 나오네. 내가 너 아니었으면 더 잘난 여자 만나서 잘 살 팔자래 우리 엄마가. 너 같은 거 만나서 고생하는 거라 하더라. 애초에 말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네가 잘했으면 내가 바람 폈겠냐? 네가 관리만 잘했어도 내가 바람 안 폈어.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야 네 쓰레기 같은 인성을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지. 이혼당한 주제에 그렇게 발악하면 잠이라도 편하게 자니? 네가 말한 대로 이제 혼자니까 잘난 여자 데리고 살아봐. 만나면 커피 사 먹을 돈이나 있고? 야, 버러지 같은 개자식아. 나 만나서 후회하는 거 더 후회하게 해줄게. 돈 참 안 보내면 기대해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뭘 기대해? 돈 없다니까. 야! 전화 끊지 마! 마지막까지 저를 호구 취급하는 전 남편 모습에 괘씸해서 바로 로펌으로 달려갔어요.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 소송까지 걸었네요. 똑똑한 여자를 만나 인생 망치려고 했으면 이 정도의 각오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기나긴 소송 끝에 전시댁은 지방에서 이사간 집까지 팔아 전 남편한테 돈을 보태줬더라고요. 정말 길바닥에서 자는 신세인 거죠. 저는 양육비까지 다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발 편히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글 남겨요. 안녕하세요. DJ 하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평생 미술계에 몸담아온 50대 여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화가로 활동했고 나이가 들면서는 미술 사업에도 눈길을 돌리게 됐어요.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후배 작가들을 양성하고 또 지원하는 일도 하면서 업계에서 나름대로 입지를 다져왔죠. 남편 역시 관련 일을 하다 40대 중반이 넘어 만나게 됐죠. 남편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미대 교수였어요. 둘 다 늦은 나이에 하는 결혼이었지만 미술과 그림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다 보니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왔죠. 저는 업계에서 나름대로 인정받는 사업가였어요. 갤러리 전시도 꽤 잘 됐고 후배 작가들이 주목받을 수 있도록 미술계의 소개가 잘 되는 갤러리로 입소문도 나고 했죠. 그러다 보니 남편이 제게 부탁을 하나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갤러리에서 키워주는 후배들 말이야. 혹시 우리 학교 나온 제자들 전시 좀 잡아줄 수 있어? 사실 우리 애들 중에도 괜찮은 애들이 있는데 당신도 알잖아. 아무래도 학벌주의가 있다 보니까 이름 빨라진 학교 나오면 주목받기 힘든 거. 그래서 사실 애들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아까운 친구들도 많거든. 남편은 본인 제자들도 좀 키워주면 안 되겠느냐고 제게 제안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재직 중인 대학은 별로 이름이 없는 곳이라 작가로 데뷔해도 주목받기가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 대학 졸업하고 작가로 데뷔한 남편의 제자들 중에 재능이나 잠재력이 보이는 작가들을 저희 갤러리에 전시도 하게 해주고 인터뷰도 잡아주며 밀어주게 됐어요. 그리고 그중엔 유독 눈에 띄는 제자가 한 명 있더라고요. 열정도 보였고요. 우리 애들 그래도 나쁘지 않지? 어땠어? 꽤 괜찮은 친구들도 있던데. 사실 대학 이름이 그린 퀄리티를 보장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는 너무 학벌주의가 심하잖아. 꼭 당신 부탁이어서가 아니라 나도 이번 기회에 대학 이름을 넘어서 잠재력 있는 친구들 찾아서 발굴하고 성장시키고 그러는 거 나름대로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뭐 눈에 띄는 애들은 없었어? 특별히 괜찮다고나 하는 애. 아, 그 친구 그림이 되게 괜찮더라. 맨 처음 소개해준 친구 말이야. 자기 색깔도 분명히 보이고 선 쓰는 것도 좋고 왜 보통 너무 추상적이면 기본기 없는 애들도 있기 마련인데 그림 보다 보면 기본기도 탄탄해 보이고 여러모로 눈에 띄는 친구였어. 그 친구는 잘만 다듬으면 크게 될 수도 있겠던데? 그래? 사실 나도 그 애가 제일 괜찮긴 했어. 그 친구가 학부 시절부터 유독 돋보이긴 했지. 워낙 잘하는 데다가 본인도 욕심이 많거든. 나도 좀 잘 키워보면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당신도 그랬구나. 괜찮더라고. 좀 잘 키워서 작가 한번 만들어봐야겠어. 조금만 밀어주면 크게 될 제목이야. 이후 전 본격적으로 그 친구와 작업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그림도 잘하는 어린 친구가 저를 잘 따르기도 하니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제 개인전까지 하게 될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너무 감사해요. 대표님 아니었으면 이런 거 하나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내 덕분이 아니라 네가 잘한 거야. 전시 시작하면 장담하건대 아마 반응 굉장히 좋을 거야. 이 정도 경력되면 예상 어느 정도 되거든. 이번 전시는 시작이야. 알지? 앞으로 너만 열심히 하면 난 너 계속 지원해줄 생각 있어. 우리 한번 잘해보자. 네,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대표님. 후배 전시회는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그림도 잘 팔렸고 저희는 성공적으로 전시를 잘 해냈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계속 해오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대표님, 저 대표님 밑에서 일 배워보고 싶어요. 화가로서도 성공하시고 갤러리도 운영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처럼 후배도 키워주시고 대표님처럼 저도 평생 미술계에 몸바쳐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왔거든요. 대표님 밑에서 일 배우면서 저도 그 길 따라가고 싶어요. 저 직원으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유, 무슨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한대. 안 될 게 있겠어? 희영이가 같이 해주면 나야 좋지 뭐. 내가 딸도 없고 조카도 없고 예쁜 딸이나 조카 둔 친구들이 항상 부러웠는데 희영이가 있어서 나도 참 든든하고 좋다. 내가 그동안 해오면서 배운 노하우들 또 이것저것 겪으며 느낀 것들 너한테 알려주고 싶어. 어린 후배가 그렇게 절 잘 따르는 데다 존경스럽다며 배우고 싶다는데 제가 거절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렇게 그 친구는 저희 갤러리 직원으로 취업을 하게 됐고 제 밑에서 일을 배우며 저와는 더더욱 돈독한 사이가 됐습니다. 사실 갤러리 운영을 하다 보면 신경 쓸 게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대표님 하며 절 잘 따르는 후배가 있으니 참 든든하더라고요. 큰 전시를 준비하게 되면서는 후배가 아주 저희 집에 들어와 같이 살다시피 하게 됐어요. 전시하면서 챙길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 그게 더 편했고요. 그러면서 전시 홍보를 위해 같이 미술 잡지 인터뷰도 하고 거의 한 몸처럼 붙어 다니다시피 했죠. 어머, 두 분 정말 보기 좋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난 진짜 두 분 보면 너무 부럽더라. 맞아요. 나이 차이를 떠나서 이렇게 미술로 하나 되고 우정도 나누고 진짜 멋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어쩜 두 분이 이름도 똑같네요. 한 분은 어른형, 한 분은 리틀형. 어머, 어쩜 이렇게 또 이름까지 똑같고. 두 분이 인연은 인연인가 봐요. 그러게요. 전 정말 저희 선배님이 제 은인 같으세요. 성은 달랐지만 공교롭게도 이름이 같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저인 어른형, 리틀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죠.
우리 작은 희영이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너 보고 있음 꼭 내 젊은 시절 보는 것 같다 얘. 나도 너처럼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뭐든 배우려고 초롱초롱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에이, 선배님 아직도 젊으세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시는 분이 또 어디 있다고요? 젊을 때 저를 보는 듯한 후배의 모습에 전 마음속으로 좀 더 나이가 들거든 후배에게 갤러리를 물려주고 나는 물러나도 괜찮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제가 자식이 없다 보니 조카처럼 딸처럼 예뻐하고 또 그만큼 믿는 친구였죠. 선배님, 제가 진짜 감사하고 죄송해요. 아이고, 또 뭐가 감사하니? 넌 참 감사할 일도 많다. 그리고 감사면 감사지 죄송은 뭐야? 네가 나한테 죄송할 게 뭐가 있다고? 그냥 전부 다요.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잖아요.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닌 저 선배님이 제일 먼저 알아봐 주시고 제 재능 하나만 믿고 품어주시고 밑에서 일도 하게 해주시고 거기다 이번 전시 준비하면서 집에 머물게 해주신 것도 전부 다 감사해요. 으이그, 너 예뻐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그림 그려. 알았지? 네, 제가 정말 잘할게요, 선배님. 그리고 그렇게 마음 깊이 그 친구를 믿고 있던 무렵 저는 크나큰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되는 일을 맞고 말았습니다. 문제의 그날은 중요하게 준비하고 있던 큰 전시를 성공리에 무사히 끝마친 날이었어요. 선배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피곤하시죠? 저희 완전 대성공이에요. 수고 많았다, 희영이 너도. 네, 저희 둘 다 수고했어요. 어후, 나 약간 취기가 오른다, 희영아. 뒤풀이하느라 여기저기서 주는 와인을 너무 받아 마셨나 봐. 알딸딸하니 갑자기 확 취기가 오르네. 어머, 그럼 먼저 들어가시겠어요? 다들 전시 잘 끝나고 그림도 많이 팔렸다고 들떠서 금방들 들어갈 것 같지가 않은데 제가 다 마무리할게요. 그럼 좀 그래줄래? 아유,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 뒤풀이 때 먼저 집에다 가고 말이야.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근데 우리 그 애는 못 봤니? 아까부터 안 보이네. 교수님이요? 그러게요. 아까 류 작가님이랑 말씀 나누시는 것까진 봤는데 두 분이 전시 얘기를 엄청 진지하게 나누시더라고요. 가끔 뵈면 교수님은 정말 예술가이신 것 같아요. 저랑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그림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빛이 나는 게 그럴 때 보면 꼭 막 배움에 불타는 학부생 같으시다니까요. 그 연세에도 어쩜 그렇게 예술에 대해서 깨어있는 감성을 유지하시는지 학교 다닐 때부터 느꼈지만 점점 알아갈수록 교수님은 정말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뭐 그 양반이나 나나 다 한때 예술에 미쳐 이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니까. 이 길이 밥벌이가 보장된 길도 아니고 진짜 좋아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기도 하고. 그래, 아무튼 그 양반은 알아서 잘 오겠지 뭐. 원체 사람 좋아하는 양반 아니니 너랑 나랑 얼른 가자. 후배는 술을 마신 저를 대신해 제 차로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희영아, 너도 그냥 나랑 들어갈래? 갤러리 뒷정리야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넌 나보다 더 뛰어다니느라 고생했잖니. 그냥 들어가서 쉬지 그래? 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신세진 것만 해도 죄송한데 오늘은 집에 가야죠. 선배님, 너무 고생 많으셨을 텐데 얼른 들어가서 푹 주무세요. 그래, 그럼 너도 얼른 준비하고 들어가, 응? 저는 후배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집에 들어가려다 보니 제 가방을 차에 두고 내렸다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을 가지러 다시 나간 순간 그만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제 옆에 뒤엉켜 있는 제 남편과 후배의 모습을요. 마누라는 술 먹고 뻗은 거 맞지? 네, 들어간 지 좀 됐으니까 아마 주무시는 중일 거예요. 술이 좀 돼서 취하셨거든요. 자기 오늘 너무 고생 많았어. 이걸 어쩌나 예쁜 다리가 퉁퉁 부었네. 이 교수님이 좀 주물러줘야겠다. 간지러워요, 교수님. 정말이지. 토가 다 나올 뻔했어요. 20대 후반인 어린 후배야 늑다리 남편의 괴상망측하고 역겨운 애정행각들을 제 눈으로 목격하고 만 순간
몇 잔 마시지도 않은 술이 확 깨더라고요. 우리 희영이 오늘도 우리 집에서 자고 갈 건가? 오늘은 저희 집에 가야죠. 지금까지 전시 준비하느라 신세 많이 졌는데. 그러지 말고 오늘 하루만 더 자고 가지 그래. 응? 아니다. 오늘은 마누라 집에 있으니까 그냥 내가 우리 희영이네로 갈까? 응? 난 그냥 너랑 이대로 헤어지기 싫은데. 너랑 더 있고 싶어요. 교수님 살려줘요. 교수님도 참 제가 그렇게 좋으세요? 당연하지. 난 우리 희영이 하나뿐이잖아. 다른 희영이도 있으시잖아요, 교수님은. 치. 다른 희영은 무슨 이 나이에 뭐 마누라랑 사랑으로 사는 남자도 있다디. 다 그냥 살아온 정으로 밖에 보이는 체면으로 그러고 그냥 뭉개고 사는 거지. 이 나이 먹고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니? 안 그러냐? 교수짓에 돈이 많이 나오길 하니 늙은 마누라가 즐겁게 해주길 하니 일이 즐겁길 하니 너랑 같이 놀고 그림 얘기하고 인생사 얘기 나누고 그게 내 즐거움이지. 넌 아니야? 난 너도 나랑 같은 마음인 줄 알았는데. 저도 그래요. 군대 선배님한테 자꾸 죄송해서 말이죠. 죄송은 무슨. 그 여자는 어차피 나 신경도 안 써. 그 여자가 바로 일이랑 결혼한 여자 아니야. 내가 뭔 짓을 하고 다니든 상관도 안 한다니까. 예술을 하면 뭘 하나. 사는 게 예술적이지가 않은데. 우리 형이는 그러지 마. 응? 예술가는 말이다. 삶이 예술이 돼야 하는 거야. 말로만 예술 한다고 그게 예술이야. 삶 자체가 예술이 돼야 그게 진짜 예술인 거야. 교수님처럼요? 에이, 내가 뭐 그렇게 멋지게 사나? 그냥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뭐. 아니에요, 교수님. 진짜 멋지세요. 교수님 연세에 이렇게 젊은 감각 유지하면서 사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시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모든 화가들, 모든 그림들, 모든 예술가들. 교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교수님한테 왜 반했는데요. 난 네가 내 얼굴 보고 반한 줄 알았는데. 치, 전 예술로 통하는 교수님 같은 사람이 늘 이상형이었다고요. 그럼 예전에 사귄 그 네 전 남친 누구더라? 형석이? 걔보다 내가 좋아?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걘 완전 애였어요, 애. 그림 그린다는 애가 아는 화가도 몇 명 없고 한 번은 제가 고객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야? 고구마 이름이야? 이러더라니까요. 말이 돼요? 제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런 애들이랑 무슨 예술을 논하고 무슨 그림을 논해요. 우리 희영이 정말 어른스럽다. 어쩜 이렇게 예쁠까? 요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술도 예쁘고. 아이 간지러워요. 나만 보면 뽀뽀하려고 그러셔 진짜. 그럼 우리 어디 갈까? 응? 안 그럼 여기서 확 키스까지 해버린다. 아주 꼴값이란 꼴값은 다 떨어대고 들있더군요. 그 역겹게 그지없는 대화들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둘의 모습으로 봐선 한두 달 된 사이가 아닌 걸로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후배가 제게 했던 말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죄송하다고, 집에 재워주신 것도 죄송하다고. 그땐 뭐가 죄송하냐며 우습다고 넘겼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있는 집안에서 둘이 무슨 짓들을 했는지 누가 알겠어요. 둘이 그러고 뒤엉켜 있는 꼴을 보는 순간 정말 깊은 분노가 솟구치더군요. 남편은 역겨웠고 후배에 대해선 배신감이 치솟았습니다. 전 당장이라도 달려가 둘의 머리채를 쥐어 뜯어놓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뭐 하는 역겨운 짓거리들이냐고 소리를 지르려다가 순간 퍼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대로 현장 증거를 딱 포착한다 한들 내가 얻을 게 뭐지? 그 생각이 든 거죠. 침착하자. 지금 나가서 뜯어놓으면 그냥 이혼만 하고 끝인 거잖아? 그걸로 만족할 순 없지. 아, 물론 이혼은 해야죠, 당연히. 그 꼴을 제 눈으로 목격하는 순간 전 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으니까요. 소송도 할 테고 그러면 위자료도 뜯어낼 만큼 뜯어내겠지만 과연 그 정도로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배신감과 모욕감을 다 만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남편에 대해서도 그리고 제가 그렇게나 아끼고 잘해줬던 후배에 대해서도 고작 그걸로는 제 억울함을 다 보상받을 수 없겠다 싶었죠. 그래서 전 일단 침착하자,
침착하자. 혼잣말을 하며 증거부터 확보하고 다음 계획을 세워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 일단 스승과 제자 둘의 역겨운 불륜 관계는 일단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그걸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갔다고? 당장 머리끄덩이를 잡았어야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도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남편에게 사랑이나 미련이 남아있었다면 둘이 절 두고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되게 슬픈 일이었겠지만 사실 화가 났을 뿐 제게 슬픔이나 비참함은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오냐, 내가 너한테 그 쓰레기 떠넘겨줄 테니 너나 실컷 가져라 싶었기 때문에 아무렇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둘의 관계를 알게 된 후 제가 남편에 대해 뒷조사를 좀 해보면서 남편이 얼마나 역겹고 추잡한 놈이었는지에 대해 알게 됐거든요. 야, 이 새끼 이거... 어구, 죄송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남편분이신데. 아니요, 남편은 무슨.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마음대로 부르셔도 돼요. 그 새끼 이제 저랑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요, 뭐. 아무튼 이 인간, 이거 이번에 처음이 아닌데요. 여자 제자들 꼬셔서 놀아난 게 저희가 조사한 것만 해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기 이 사진 좀 보시겠어요? 이 새끼 진짜 변태 새끼구만. 더러운 놈. 이 짓을 대체 얼마나 해왔던 거예요, 그동안? 단순히 그렇고 그런 관계인 것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이 정도면.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소문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억지로 데려가서 뭘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까지 몇 명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쁜 놈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남편 놈은 더 악질이었고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이렇게라도 알게 된 게 오히려 다행이다 싶더라니까요. 그 덕에 전 남편에게 배신당한 슬픔에 젖어 있을 여유도 그럴 이유도 없어졌고 일단 그 건은 소매 속에 감춰놓고서 페이크 작전을 쓰기 시작했죠. 남편과 놀아는 후배가 저희 회사 직원이었잖아요. 그걸 잘 쓰면 아주 유용하겠더라고요. 전 후배는 접근 불가능한 문서 등을 이용해 갤러리를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갤러리는 겉으로 멀쩡했지만 속으론 케이크 갉아먹듯 야금야금 갉아먹히는 중이었죠. 제가 매각을 준비하고 있는 걸 모르는 후배는 의아한 눈치더군요. 대표님, 요즘 왜 이렇게 자꾸 매출도 떨어지고 섭외도 잘 안 될까요? 저희 분명 전시도 성공하고 이제 갤러리도 잘 될 일만 남았다 싶었는데 뭐가 문제죠? 그러게 말이야. 매출이 많이 떨어졌어? 네, 그리고 저희 쪽에서 보낸 섭외 메일 건들도 다 답장도 없고 이래저래 뭔가 반응이 너무 안 좋네요. 사실 갤러리를 정리하고 그 돈으로 새 사업을 계획 중이었던 터라 후배는 모르게 손 써놓은 일들이었지만 그걸 알 리 없는 후배는 답답해만 하더군요. 전 한숨을 푹푹 쉬며 동조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모든 얘기들은 남편의 귀에 그대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겠죠. 저는 불어 업계의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문희영이 하는 갤러리가 한때 그렇게 잘 나간다더니 투자 잘못했다가 돈 날리고 망해간다더라 하는 소문이 점차 업계에 야금야금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저 갤러리 말이야. 완전 망해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머 진짜? 저기 완전 핫한 데 아니었어? 어쩌다 그렇게 됐대? 모르지 뭐. 대표가 어디다 투자를 잘못했단 썰도 있고. 이 판이 원래 그렇잖아. 감정만 잃으면 바로 나가리 되는 거지 뭐. 소문은 제 계획대로 잘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 제 갤러리는 점차 망해가는 중에 저는 점점 감도 잃고 끈떨어져가는 퇴물이 되어갔고 그때부터 남편의 태도도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잘 나갈 때는 설설기던 남편은 점점 저를 막대하기 시작했고 틱틱대며 함부로 말하기 일쑤였죠. 요즘 당신 갤러리가 잘 안 된다며? 어쩌다 그 모양이 된 거야? 몇 달 전만 해도 별 문제 없었잖아. 지금 소문 엄청 돌고 있어. 사람들이 자꾸 물어본다고. 그러게 말이야. 뭐가 문제인지 참. 이러다 나 아주 문 닫게 생겼어. 어떡하면 좋아. 당신이 어디 좀 꽁쳐둔 돈 없어? 당신이 우리 갤러리 좀 살려봐. 이 사람이?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기껏 강의 이거 해봐야 돈 몇 푼이나 번다고. 왜? 당신 주변에 좀 괜찮은 제자 또 없어? 여자 제자들이랑 친하잖아. 또 한 명 소개 좀 해줘봐. 내가 보고 괜찮은 싹수인가 한번 보게. 내가 뭘 여자 제자들이랑 친하다고 또. 아니야? 아님 말고 뭐. 아무튼 지금 갤러리 다 처분해야 되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일을 좀 잘하지 거참. 그러게 내가 예술가는 감을 잃어선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어. 이거 들고 다니는 것 좀 봐라. 그저 비싼 거만 좋은 줄 알지. 이런 거 살 시간에 갤러리나 지키지 뭐했어? 뭐야? 내가 사치 부리느라 갤러리 날려먹었다 그 소리야 지금? 그럼 아니야? 감도 없지. 내가 밖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겠냐고 지금. 내 제자들이 당신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걔들 얼굴을 어떻게 보나 지금? 어? 지금 말 다 했어? 다 못했다.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했지만 쪽팔려서 진짜. 젊어 보이고 잘 나가는 부인 뒀다고 알 사람은 다 아는데 내가 원 이런 옆에 내랑 산 걸 누가 알까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을 못해요. 명색이 교수 부인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좀 잘 좀 신경을 쓰지 그걸 그렇게 말아먹어? 제가 잘 나갈 때는 간이고 쓸개고 내줄 것처럼 굴고 온갖 청탁에 부탁까지 다 해대더니 공식적으로 망해가는 수순처럼 보이니 대놓고 노골적으로 무시를 해대는 남편을 보니 너무 투명해서 웃음이 다 나더군요. 전 남편에게 맞서는 척하면서 속으론 오히려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실컷 더 해봐라. 이것들까지 다 증거로 남겨주마. 나야 이득이다 하면서요. 결국 전 아주 조용히 오래 해오던 갤러리를 정리하고 남편 몰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문제의 그날이 됐죠. 제가 천천히 준비해오던 계획을 완성해줄 날이 온 거죠. 오늘 어디 가나 봐? 가긴 뭘 어딜 가? 왜? 열심히 차려입길래 뭔 일이 있나 했지. 일은 무슨 마누라가 갤러리 날려먹고 집까지 날려먹을까 걱정돼서 돈 벌러 간다 왜? 당신이 잘 좀 했어봐. 내가 이 고생을 할 필요가 있겠나? 그날은 교수들이 부부 동반으로 모이는 날이었지만 역시 남편은 제게 말을 않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돈도 없고 쓸모도 없어져 버린 부인을 그런 자리에 데려가고 싶지 않았겠죠. 하지만 전 그 자리에 나갈 이유가 있었거든요. 저는 잠시 뒤 절 보고 당황할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며 시간에 맞춰 행사에 등장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남편은 그 자리에 와 있었고 한 가지 예상 밖이었던 건 남편 혼자가 아닌 파트너와 함께였다는 거였죠. 리틀 희영으로 불리던 후배를 데리고 와 있더군요. 어머, 선배님, 여기 어떻게... 후배는 절 보더니 얼굴이 시뻘개졌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한편 제 남편은 저를 보고는 하얗게 질려선 머리를 굴려대는 게 보였죠. 제가 올 줄은 까맣게 몰랐다 이거죠. 전 과연 저 자식이 무슨 말을 하려나 하고 남편 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 저기 그 대리운전 맞으시죠? 아줌마 좀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대리를 나중에 부르려고 예약만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어? 거참 시간을 좀 잘 맞춰서 오셨어야지. 과연 어떻게 나오려나 했더니 정말 가관인 대처법이더군요. 절 밖으로 떠밀어대면서 나가자고 하는데 주변에선 그 희한한 광경에 웅성대기 시작했죠. 대리운전이라고?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다짜고짜 사람을 왜 끌어내고 있어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대체? 아니 저분 문 대표님 아니신가? 아니 그렇네. 문 대표님 맞네. 아니 저 양반이 대표님한테 왜 저러는 거야? 저걸 어째? 누가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막 끌고 나가는데. 저러면 안 되잖아. 이봐요.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남편은 남들에게 들리지 않게 제게 조용히 윽박을 지르더라고요.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뭔 꿍꿍이야? 누구 망신 주려고 나타났어?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어디라고 여기로 와? 내가 여기 네 와이프 자격으로 온 줄 아니?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뭐? 그럼 네가 뭐 교수라도 된다는 소리야? 여기 지금 다 교수들 모인 자리인 거 눈에 안 보여? 뭔 헛소리를 하고 앉았어? 네가 뭔 자격이 되는데?
여기 뭐 미대 교수들 모이니까 영업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온 건가 본데 누구 쪽을 팔라고 그딴 짓을 하려는 거야? 지금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꺼져.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 줘서 쫓아보내기 전에. 네, 앞서 말했듯 전 그 자리에 그 인간의 파트너 자격으로 간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눈짓을 보내자 그 타이밍에 맞춰 앞에서 사회를 보던 직원이 절 소개했죠.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땡땡아트의 문희영 대표님을 박수로 맞아주시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남편을 어깨로 밀쳐내며 앞으로 나갔고 전 모두에게 저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교수님들 그리고 그림을 사랑하고 미술을 경애하는 모든 분들께 깊은 환영과 감사 인사를 보냅니다. 저는 땡땡아트 대표 문희영입니다. 그동안 개인 사정으로 본의 아니게 대표가 앞에 나서지 못하고 일을 진행했음에도 불구 저희 회사의 정신과 가치관에 동의하고 뜻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번 행사는 정년 혹은 명예퇴직한 미대 교수들이 모여 새로운 임학의 시작을 기념하는 자리였고 그것 모두 제가 새로 연 아트회사에서 후원을 하는 거였어요. 갤러리를 정리한 후 제가 차린 회사였죠. 전 제 소개를 마친 뒤 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올해 미술계에 몸담아왔습니다. 처음엔 그림을 그리는 작가였고 이후엔 갤러리를 열고 작가들을 소개하는 일들을 해왔죠.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산막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전시를 넘어 새로운 작가들을 발굴, 양성, 미술계에 소개하고 전시와 미술품을 중개, 판매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 교육에 평생을 보내시다 퇴직하신 교수님들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회사 이름으로 교수님들께 연락을 드렸고 이렇게 많은 교수님들께서 저희의 뜻에 동감해 주셨습니다. 한 교수님께서는 저희 편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더군요. 교단에 오래 섰다 해도 이제는 뒷방 늙은이 신세가 돼 어디에 갈 데도 없어졌습니다. 현역 작가로 작업물을 계속 해오던 것도 아니다 보니 우리가 이제 와서 어디에 전시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 작품을 전시하고 또 판매까지 하게 하는 매개체가 생긴다면 참 고마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제 인생도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제안을 통해 내가 작가로서 또 한 번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만 아이처럼 신나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하는 일이 유능하고 또 미술에 대한 열정을 품고 계신 교수님들께 새로운 삶을 드릴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아, 물론 저희에게도 좋은 일이죠. 이렇게 보장된 인재풀들을 어떻게 저희 회사에 다 모실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 모두 새로운 길을 함께 가며 앞으로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서로 윈윈하며 잘해보자는 인사말에 그 자리에 모인 교수들은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고 오직 두 사람, 제 남편과 후배, 그 나이차만큼이나 기이한 커플만이 어정쩡한 태도로 똥 씹은 얼굴들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인사말이 끝나고 식사가 시작되자 주변에선 다들 물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박 교수님은 아까 문 대표님을 왜 대리운전기사라고 한 거예요? 어머 그러게요. 아니 우리도 대표님 얼굴을 못 뵀으니 몰랐다고는 하지만 갑자기 사람을 왜 대리기사로 착각하고는 거칠게 끌고 나가려고 하신 거예요 대체? 다들 수근거리며 남편에게 물어댔고 둘은 여기저기서 날아드는 질문들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서 있더군요. 저는 구원투수처럼 그들에게 걸어갔습니다. 아,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참, 본인부터가 지금 제일 어리둥절할 테니까 그거부터 얘기해 줘야 하나? 자, 이거부터 봐. 전 서류 봉투 하나를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보내려고 한 건 거기 안에 들어있던 자료였는데
우리 직원이 자료를 착각해서 회사 이름으로 보내는 초대장을 잘못 보냈나 보네. 한번 열어봐. 아, 물론 착각이란 건 거짓말이었죠. 전 애초에 의도적으로 놈을 이곳으로 부른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대신 열어줬죠. 하나하나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이면서요. 자, 우선 이건 이혼소송 서류. 아, 사연은 뭐 말 안 해도 알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확실하게 말해줄까? 당신 이 자리에 저 희영이랑 왔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이름을 착각해서 여자를 잘못 데려왔을 리는 없고. 둘이 무슨 사이이기에 여기까지 왔는지 그걸 변명할 필요도 없어. 이미 내가 다 알고 있었으니까. 이것들 한번 볼래? 내 이혼 소송에서 아주 유리하게 적용될 증거들인데 한번 미리 봐도 참 되게 잘 나왔어, 둘 다. 전 테이블 위에 도인간의 낯뜨거운 사진들을 뿌렸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20명가량의 교수들과 그 파트너들은 우르르 몰려들어 구경을 하기 시작했죠. 세상에 망치켜라. 어머어머. 아유, 저기다. 아이고, 눈 뜨고 못 봐주겠네 진짜. 어쩐지 난 아까 보고 딸을 데려온 건가 했다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딸 같진 않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저렇게 새파랗게 어린 불륜녀를 데리고 와 오길. 정말 간도 크다.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딱 봐도 불륜 커플 같더라니. 나 뜨거워라. 불륜 남녀 주제에 어딜 이런 데까지 같이 와? 양심도 없다 정말. 여기저기서 수군수군 대는 통에 한때 리틀 희영으로 불리던 후배는 거의 땅으로 꺼질 듯이 고개를 푹 숙이고만 있더군요. 자존심 센 남편 놈은 반면 여전히 당당했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일은 둘이 조용히 처리를 하든가 했어야지.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나 망신 주겠다. 이 작정이야? 당신 이거 명예훼손이야, 알아? 어머, 작정하긴 누가 작정을 해. 난 당신 초대한 적 없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서류를 잘못 보냈다고. 당신한테 이걸 보낸다는 걸.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 초대 안 됐거든. 미안하지만 좀 나가주면 좋겠는데. 아참, 당신 제자랑 부적절한 관계로 최근에 정직 먹지 않았어? 불명예로 잘린 교수한테는 이런 제안 할 생각도 없고 우리는 그런 교수 키워줄 그런 회사는 아니거든. 그게 무슨 소리야? 불명예로 잘리긴 누가 잘려? 나 아직 안 잘렸어. 아, 참 희영아. 네가 혹시 헷갈릴까 싶어서 말해주는데 참고로 그건 네 얘기 아니다. 넌 대학 졸업한 지 한참 됐잖니. 너 말고도 이 교수님한테 여자들이 아주 많더라고. 심지어 20살짜리 여자애도 건드렸다지. 내가 정말 창피해서 이딴 걸 남편이라고 알고 살았던 과거가 부끄러울 지경이네. 그건 그 기집애가 남의 호의를 오해해서 그런 거라니까. 누가 지를 건드렸다고 진짜. 난 손끝 하나 안 됐다고. 그 기집애가 지멋대로 버트린 거야. 어디서 모함죄를 해대야 되길? 모함이든 아니든 억울한 상황이든 아니든 그건 법정에 가서 따지시고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좀 나가주시겠어요? 오늘 이 자리 중요한 자리인데 당신 같은 더러운 인간 얘기로 오염되고 있는 거 나 충분히 교수님들한테 죄송스럽거든. 아, 그리고 희영아, 너도 그만 같이 나가줄래? 난 여기 모신 교수님들이랑 계약 문제로 할 얘기도 있고 남은 축하도 마저 해야 돼서 말이야. 앞으로 이 업계에서 계속 그림 그려먹고 살려면 아마 애 많이 써야 할 거야. 내가 한때나마 널 예뻐했던 사람으로서 충고하자면 이 불륜 소식 듣고 나보다 더 열받은 사람들이 많거든. 배은망덕이라고 펄펄 뛰는 사람들을 진정시키느라고 내가 고생 좀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번 잘해봐. 진심이야. 그렇게들은 호다닥 쫓겨나듯 달아났고 교수님들이 식사를 하며 방금 있었던 일들을 안주 삼는 동안 전 복도에 잠시 머리를 식히러 나갔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밖에 나가 둘이 싸우는 소리가 주차장 창문 너머 들려오더군요. 무슨 소리예요 교수님? 교수님한테 여자들이 많다뇨? 그럼 저 말고 또 건든 애들이 있단 말씀이세요? 건드리다니 너 말은 똑바로 해야지. 내가 널 건드린 거냐? 네가 날 꼬신 거지.
웃기지도 않아. 꼬시긴 누가 누굴 꼬셔요? 교수님이 저 먼저 유혹한 거 맞잖아요. 대학 다닐 때부터 괜히 방으로 불러대고 제 그림 얘기하면서 은근히 팔 감싸고. 그래서 사모님 갤러리에도 저 제일 먼저 소개해준 거 아니에요? 더 가까이 두고 보려고. 그래, 그건 맞지. 근데 어쨌든 네가 넘어온 거 아니야. 지도 해봤던 게 무슨 자랑이라고. 와, 교수님 진짜 저질이네요. 사람 꼬실 때는 네 그림에는 뭔가 다른 게 있다는 둥, 다른 여자들한테는 없는 뭔가가 있다는 둥, 소울이 느껴진다는 둥, 그림만 봐도 섹시한 영혼이라는 둥, 별별 소리 다 해대더니 이제 와서 이러게요? 내가 뭘 버렸는데?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선배님 배신한다는 죄책감까지 느끼면서 선배님이 사시는 집에서 교수님이랑 별별 짓 다 하면서도 그래도 내 그림, 내 재능 제일 먼저 알아봐 주신 교수님이니까 우린 미술로 통하고 아트를 사랑하는 예술가들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만 믿고 버텨왔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요. 야, 인연아, 너도 순진한 척 좀 집어치워. 뭐나 하더니 예술 타령하고 앉았네. 네가 뭐 중학생이냐? 너도 그냥 남자가 고파서 그런 거 아니야. 아, 짝짝꿍 맞아 바람 필 거 다 펴놓고 뭐 이제 와서 고고한 척을 떨고 앉았어? 이 양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내 마누라한테 지킬 양심이 있었던 기집애가 나랑 내 마누라 자던 침대에서 진짜 이 미친 새끼를 다 보겠네 진짜. 야, 이 더러운 새끼야. 너 제자 건드려서 정지까지 당했다며. 내가 너 그런 소문 도는 거 알고는 있었는데 너 그때 나한테 아니라며. 너 질투하고 음해하는 여자애들이라며. 와, 진짜 내가 이딴 늙탱이 말을 믿고. 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어. 이깟 늙탱이 하나 때문에 내가 돌았지 돌았어. 뭘 믿고 그걸 다 걸고. 너만 아니었으면 씨. 그렇게 물고 빨고 좋아 죽던 둘이 주차장에서 아주 개싸움을 벌여대는데 그 꼴을 저 혼자 보는 게 아까울 지경이었죠. 전 그 꼴사나운 광경을 한동안 구경하다 행사를 무사히 잘 마치고 그렇게 완벽한 계획 달성을 이뤘죠. 그리고 그날 이후 전 소송에서 무사히 이기고 이혼도 잘 해냈습니다. 그런데 제 담당 변호사에게 들으니 전 남편에게 붙은 소송은 이혼 소송 한 건만이 아니더라고요. 걸린 소송들이 죄다 여자 문제더라고요. 교수라는 직함 내세워서 학생들을 얼마나 후리고 다닌 건지. 아, 근데 참 원고 중에 김영 씨도 있더라고요. 어머, 걔까지 고소를 했대요? 둘이 그렇게 좋아 죽다가 개싸움을 해대더니 참 기어이 그 지경까지 갔구만. 뭐 결혼 빙자 사기랬나? 정확한 건 제대로 못 봤는데 입에 발린 말들을 얼마나 해댔는지. 하여간 지금 소송당한 건들이 제목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아마 그 소송건들 다 처리하려면 골치 좀 아프겠던데요. 아, 제가 진짜 그런 놈이랑 살았었단 사실 자체가 쪽팔리네요. 그런 더러운 놈인 줄도 모르고. 계속 살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그날 둘이 그러고 뒤엉켜 있는 장면을 봐버린 게 너무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싫었는데 지금만 생각하니까 그걸 안 봤으면 까맣게 모르고 몇 년이고 더 살았을 거 아니에요. 천운이다 싶네요 진짜. 저와 이혼한 후 전 남편 놈은 온갖 소송에 휘말리고 교수 자리도 영영 잃어버리고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던 꼬스운 소식을 전해들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후배에 대한 소식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한테 이런 소식 전해도 되나? 뭔데 그래? 얘기해봐. 걔 말이야 한때 리틀이 형 그 배신자 걔 소문이 어깨 쫙 퍼졌었잖아. 학교며 갤러리 관계자들이며 주변에 알 사람들은 다 알았더라고. 그렇게 잘 밀어주고 당겨주고 끌어준 선배 뒤통수를 쳐도 유분수지 말이야. 다들 자기 걱정을 얼마나들 했는데. 그래서 소식이 뭔데? 아 참, 걔 전시 몇 번 시도하다가 여론이 워낙 안 좋아서 결국 무산됐었거든. 솔직히 이 바닥이 뭐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그림도 그림이지만 그 이전에 작가 이름이 얼마나 중요해. 작가가 그 모양의 소문이 엉망진창인데 그 그림을 누가 사가겠냐고. 이 판에서 그림 비싼 돈 주고 사가는 사람들이 몇만 명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결국 외국으로 튀었대. 그림도 공부하고 싶다고 나갔는데
솔직히 그게 뭐 유학이야? 그냥 도피지 뭐. 아무튼 자기 이제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 속 시원해졌다고 얘기해주는 거야. 두 불륜남녀 엔딩은 결국 그렇게 끝이 났죠. 한 명은 폭망, 한 명은 도망. 그리고 전 온라인 아트마켓과 더불어 오프라인 갤러리까지 함께 운영하며 전보다 더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어느덧 60을 몇 년 앞둔 나이에 어쩌다 보니 참 파란만장한 일들에 휘말렸던 지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한때는 분노로 치를 떨었고 또 나름대로 복수를 해낸 이후엔 허무함도 밀려왔지만 결국 그 모든 건 다 지나가는 바람이었던 듯 합니다. 지나가는 바람은 바람대로 흘려보내고 제 남은 인생의 순간순간들에 집중하며 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나가며 그렇게 몇 년이 될지 모를 남은 인생 한번 열심히 또 살아보려고요. 모든 분들의 삶에 그림 같은 순간들이 깃들기를 기도하며 이만 줄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